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효광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지도와 격려를 위해 최고 간부인 이즈미다 히로시나 모리카와 가즈마사를 파견하였다. 또 훗날 브라질의 이사장이 되는 남자부의 전국 간부를 맡고 있던 다부치 가스나리를 남미 지도장으로서 사이키가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다. 또한 야마모토 시니치 자신도 브라질 방문의 기회를 대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3월 북남미를 순회하며 브라질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야마모토 회장의 방문과 때를 맞추어서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1974년 새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참석하는 문화제를 다시 한번 개최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면에서 대승리하는 문화제를 만들자. 멤버들의 가슴은 설레었다. 바로 그 1966년 상파울로 시립극장에서 경찰의 감시 속에 거행한 문화제 때의 분함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후 8년 야마모토 회장을 초대하여 문화제를 거행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이다. 문화제를 개최하는 날은 3월 16일과 17일. 이틀로 대회 장소는 상파울로에 있는 아니엠비 회의장으로 결정되었다. 시내 중심가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넓은 장소였다. 문화제 기획도 면밀히 다듬어지고 출연자들도 연습에 필사적이었다. 시니치에게도 이 브라질 방문은 최대 염원이었다. 문화제에서 기쁨을 온몸으로 발산하며 함께 춤추고 노래할 사랑하는 벗들의 장대한 모습을 떠올리면 그의 가슴은 고동쳤다. 시니치가 일본을 출발하는 것은 3월 7일 저녁 시간으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를 방문한 뒤 13일에 브라질로 들어가 상파울루의 문화제를 비롯하여 대표자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시니치 일행에게 브라질 입국 비자가 좀처럼 발급되지 않았다. 학계본부의 담당자가 비자를 신청한 요코하마의 브라질 총영사관에 그 이유를 묻자 리우에 카니발이 있어 휴일인 관계로 본국에서 사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출발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왔다. 재차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자 이번에는 3월에 대통령이 바뀌어 에르네스토 가이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관계로 사무 처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이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직감했다.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회에 대해 좋지 않은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포되어 브라질 정부가 한층 더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야마모토 시니치는 날이면 날마다 진지하게 창제하면서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출발 전날이 되어도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학회 본부에서 대응할 것을 협의하고 야마모토 회장은 예정대로 일본을 출발하여 미국의 브라질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3월 7일 스니치는 일본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방문과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 등 연달아 정력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중에도 스니치의 뇌리에는 브라질에 관한 일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직도 비자는 나오지 않았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동행한 간부에게 물었다. 만일 이대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브라질 동지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낙담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브라질의 사이키 야스히로에게는 시니치가 일본을 출발할 때 일행들의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진 상태였다. 시니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브라질과 빈번히 연락을 취했다. 사이키는 전화가 올 때마다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아닐까 기대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매번 의기소침한 얼굴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사이키 자신도 야마모토 회장 일행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고자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러자 일본계 사람들이 야마모토 회장과 그 일행 중에 위험 인물이 있다는 등 그들이 말한 거짓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브라질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사이키는 깜짝 놀랐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분발해왔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표면상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를 배척하는 수면 밑에서의 흐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 흐름은 날로 격심해지고 있었다. 사이키는 현실 사회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통감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 아니, 아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일에 희망을 걸자. 한편 야마모토 신이치는 10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미국 순회 간부의 요청으로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마리브 연수센터에서 실시하는 미국 최고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마리브의 하늘은 아름답게 활짝해요.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신이치의 마음은 먹구름에 가려진 듯 어두웠다. 어서 빨리 브라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고생하며 열심히 노력해 온 동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를 안으며 건투를 칭찬하고 싶다. 신이치는 브라질 멤버들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상파울루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인 3월 12일이 되어도 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신이치는 결국 12일 정오 전에 브라질로 가는 것을 단념하고 당초 예정에 없던 파나마를 처음 방문하기로 했다. 그 무렵 상파울루에 있는 회관 사무실에서는 사이키 야스히로를 비롯해 브라질 중심 간부 몇 명이 모여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차 관계로 상파울루는 이미 12일 저녁 무렵이었다. 사이키는 어떻게든 야마모토 회장의 비자를 발급받고자 브라질 외무통상부를 찾아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동분서주해 왔다.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전날인 11일 심야에 로스앤젤레스와 나눈 전화 연락도 브라질 입국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사이키는 이날의 전화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전부터 회관에 있는 자신의 책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오후가 되자 순회 간부들도 한 명, 두 명 회관으로 나왔다. 그들도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모두들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1분 1초가 애가 탈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오후 5시를 지났을 무렵이었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리자 사이키가 수화기를 들었다. 모두들 그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다. 예, 사이키입니다. 수화기에서는 야마모토 회장의 동행 멤버인 다하라 가오루 국제본부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까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아서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만 다른 때와 달리 가다듬은 어조였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야마모토 회장님은 이번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방문 취소라는 연락을 받을 줄이야. 사이키는 전신에 핏기가 가시었다. 다하라 가오르는 정확하게 야마모토 회장의 지시를 전했다. 따라서 문화재 등의 행사는 사이키 씨를 중심으로 개최해 주십시오. 또 방문하기로 예정한 상파울루 대학 등에 대해서는 사이키 씨가 방문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사정을 잘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내빈들께는 사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조로 다라는 재빨리 이야기했다. 넘치는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사이키는 도리어 그것이 고마웠다. 이상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라가 말을 맺는 순간 저편 수화기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괜찮지요? 그쪽에서 빈틈없이 해내야 합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목소리였다. 사이키는 짐짓 활기차게 대답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슬프고 분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분명 무언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겼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미래의 패배와 실패의 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졌거나 실패했을 때에 미래의 영원한 대승리의 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서 이것을 대발전, 대비약의 인으로 만들어 대전진을 개시해 가야 할 때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실심의 일념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고생한 곳, 어려움에 신음한 곳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이지요. 이번에는 못 가도 언젠가 나는 꼭 격려하러 갈 테니까요. 예, 사이키는 목이 메었다.
여태껏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사이키의 눈에는 글썽이던 눈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꾹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뜨거운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알겠습니까? 눈물은 결코 보이지 말고 밝고 활기차게 진심으로 멤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또 모든 분들께 안부 말씀 잘 전해 주십시오. 신이치는 끝으로 확인하듯 몇 번이고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사이키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잠시 멍하게 있었다. 선생님은 오실 수 없는 거죠? 세스코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그는 수화기를 놓고 모두에게 알렸다. 선생님은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오는 간부도 있었다. 사이키 야스히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는 짐짓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타이르는 외침 같기도 했다. 평소에 눈이 시원스럽게 보이던 세스코도 빨갛게 부은 눈으로 눈물을 꼭 삼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견딜 수가 없는지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해질녘의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내 울었다. 그러면서 세스코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실은 벽 앞에 멈춰서 있던 때였다. 열심히 해왔다는 바로 그 마음속에 방심이 있었다. 나는 지지 않겠다. 절대로 지지 않을 테다. 언젠가는 반드시 야마모토 선생님을 모시고 말겠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브라질 대통령이 선생님을 꼭 초청하고 싶다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브라질 문화제는 3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16일 개회하기 전에 대회 장소인 아니엠비 회의장에서 출연자를 위한 지도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사이키는 야마모토 회장의 브라질 방문이 중지되었음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그 순간 모두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두들 야마모토 회장 앞에서 연기하기만을 꿈꾸며 지금까지 연습해왔다. 순간에 정적 뒤에 오열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소리 높여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를 악물며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건장한 남자 부원의 볼에도 눈물이 넘쳐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말하던 사이키가 목청껏 외쳤다. 여러분, 브라질 방문을 실현하지 못하여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야마모토 선생님이실 겁니다. 한탄하며 슬퍼하고만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선생님은 더욱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야마모토 선생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화제를 대성공시키는 일입니다. 문화제에는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학회의 훌륭함과 우리들을 육성해 주신 야마모토 선생님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그러고 나서 사이키 야스히로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시니치의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는 듯한 심정으로 쓴 글이었다. 비록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해도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여러분이 생생하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찬 브라질 천지에서 내 집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인생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무한한 미래가 있는 사랑하는 브라질의 광선 유포를 즐겁고 용감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번만이 승부는 아닙니다. 승부는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장래에 반드시 가겠습니다. 반드시 꼭 가겠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멤버들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빛났다. 이 3월 16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미국 땅에서 문화제의 대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이날이 16년 전에 스승인 도다 조세이가 자신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의 모든 후사를 의탁하는 의식이 거행된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스승을 대신하여 제자가 광선유포의 모든 책임을 맡고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을 맹세한 날이 3.3.16이다. 시니치는 이날이 브라질 청년들이 일어서는 실질적인 광포 후계의 커다란 식전이 되리라고 확신했다. 문화제 시작 전에 사이키는 야마모토 회장의 비자 문제로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순간 식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대기 중이던 출연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낙담하는 관객들을 위해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브라질의 동지들에게는 슬픔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정열의 불꽃을 태우는 태양 같은 강인함이 있었다. 드디어 문화제가 시작되었다. 브라질 역사를 구축해 온 그런 개척의 기계를 표현한 청년들의 용감하고 굳센 연기, 라틴의 기쁨을 노래한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각 나라의 민속 무용, 벚꽃과 나비를 연상케 하는 우아한 무용도 있었다. 생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킨 인간의 재전이었다. 전원이 내가 그리고 이 모습이 창가회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하는 혼신의 연기였다. 전원이 주역이고 책임자였다. 마음의 방관자나 조연은 누구 한 사람도 없었다. 거기에 승리가 있었다. 무대는 아름다운 곡에 맞춰 피날레로 이어졌다. 출연자들이 삼바의 리듬을 타며 입장하자 음악은 브라질 멤버의 애창가 준토스 콤 센세이 선생님과 함께로 바뀌었다. 그러자 장례를 가득 메운 3천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장단을 치기 시작했다. 예정에 없던 합창이 시작되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 위에서도 관객석에서도 어깨를 두르고 스크럼이 넓혀졌다. 그 스크럼이 좌우로 환희에 찬 커다란 파도가 되어 흔들렸다. 부르자, 부르자 선생님을, 내일을 구축하자 선생님과. 출연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객석 2층 중앙의 맨 앞줄에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빈 자리였다. 의자 위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야마모토 시니치를 위해 준비한 자리였다. 지금 그 자리에 시니치는 없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드는 야마모토 회장의 모습이 확실히 비추어지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와 뭔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곧이어 출연자와 관객 모두가 성원하는 소리가 회장에 메아리 쳤다. 에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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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 피케, 에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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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하팀붐, 선생님. 일본의 경우에는 어여차라는 승리의 함성에 해당하는 말이리라. 광선육보를 위해 새로운 맹세를 담아 야마모토 회장에게 보내려는 듯이 누구나 다 목청껏 외쳤다.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공연은 전원이 감동한 가운데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내빈들도 훌륭하다를 연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나는 생명과 단결하는 그 모습에 청년들을 이렇게까지 육성한 창가학회와 그 지도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는 내빈도 있었다. 문화제 첫날인 16일, 축복의 메시지가 미국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가나에서도 왔다. 일본에서 온 편지는 이날만 해도 무려 700여 통에 달했다. 야마모토 회장의 브라질 방문이 중지되었음을 세이쿄 신문의 보도로 알게 된 일본의 동지들이 축복과 격려를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세계의 눈은 브라질로 집중되고 있었다. 브라질의 비상이 세계의 기원이었다. 브라질은 가면히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미래의 희망찬 대공을 향해 유연하게 날아올랐다. 멤버들은 생각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은 군사 정권의 오해와 편견에 따른 것이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브라질의 동지들은 오로지 사회적인 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고만 보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라고 받아들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이를 해결하고자 진지하게 임했다. 어서에는 만약 기심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어서 383쪽라는 말씀이 있다. 불법은 자신의 일념 속에 대우주의 모든 법이 담겨져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도 전환시킬 수 있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까지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불법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멤버들은 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쟁취해내지 못한 자신들의 노력과 행동 부족을 통감하고 있었다. 벽이 두터우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2배의 힘을 내자. 그래도 안 되면 3배, 5배, 10배로 끝까지 힘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먼저 진지한 기원부터 시작했다. 그 선두에서 창제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사람은 사이키 세스코였다. 때를 만들자. 때가 오면 결의의 꽃봉오리는 반드시 개화한다. 그리고 멤버들은 불법자로서 문화와 평화를 추진하여 사회 공헌의 길을 개척하고자 맹세를 새롭게 해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브라질 문화재로부터 2개월 반이 지난 뒤 중일 우호를 위해 만대에 걸치는 황금의 다리를 놓고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브라질에서는 그것을 공격의 소재로 삼아 역시 참가학회는 공산주의 세력과 연결되는 위험한 단체임이 명확해졌다고 떠들썩하게 퍼뜨리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멤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려면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라고 해서 방문도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멤버 전원이 가슴을 펴고 호소해 나갔다. 사이키 부부는 브라질의 흙이 되어 생애를 마칠 결의를 굳히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74년 7월 염원하던 브라질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사이키 야스히로라는 이름도 호나우도 와이 사이키로 바꾸고 아내 세스코도 글로리아 S 사이키로 정했다. 이 무렵부터 브라질로 건너간 일본계 멤버들 대부분이 브라질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브라질 사회에 적극적으로 융화하려는 결의의 표현이었다. 또 이해 9월에 브라질 독립 152주년을 기념하는 상파울루시 주최의 스포츠 문화제가 파카임부에 있는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문화제에 브라질 참가회 멤버 8,000명도 시의 요청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바로 그 3월 문화제를 관람한 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칭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참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개최하는 날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멤버들은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 멤버들 5,000명이 본부석과 마주하고 있는 관중석에서 상파울루 시가지 등 35가지의 경치를 그려낸 카드 섹션을 보고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카드 섹션이라기보다 하나의 커다란 인간 화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 안쪽에서는 남자부의 깃발 체조, 여자부의 리듬 댄스, 고적대와 음악대의 연주 행진 등 화려한 연기에 꽃이 피어 시민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 모습은 브라질 각지의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다. 더욱이 이듬해인 1975년 4월에는 수도 브라질리아의 탄생 1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브라질 참가학회는 스포츠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것도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카드 섹션을 포함하여 출연자만 약 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멤버들은 버스 137대 나누어 타고 본부가 있는 상파울루에서 약 1,000km 떨어진 브라질리아 체육관으로 향했다. 단결하여 만든 화폭과 같은 카드 섹션, 열기가 넘치는 복원 체조, 그리고 화려한 댄스가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압도했다. 각 기관지는 브라질 참가학회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문화단체라고 보도했다. 이 두 스포츠 문화제는 브라질 참가학회의 사회적인 평가를 크게 바꾸었다. 신뢰의 뿌리가 브라질 사회에 깊이 뻗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1977년 8월에는 브라질 광포의 중심 거점이 되는 브라질 문화회관이 상파울루에 완성되어 멤버들도 더욱더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리고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며 벗의 행복의 뜰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야마모토 선생님을 브라질리아에 모시고 싶다는 모든 멤버들의 희망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사이키 부부는 물론이고 업무 관계로 일본을 방문한 멤버들도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방문해 줄 것을 몇 번이고 요청했다. 브라질에서는 1981년 8월부터 주 4회에 걸쳐 글로리아 사이키를 비롯한 뜻있는 부인부들이 문화회관에 모여 시니치의 방문을 기원하는 제목회를 실시하였다.
또 멤버들은 학회의 진실을 만인에게 철저하게 전해야 한다며 거듭 움직이고 거듭 이야기하여 학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브라질 대통령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2년 5월 조안 피게이레투 브라질 대통령으로부터 시니치의 브라질 방문을 환영한다는 친서가 도착했다. 멤버 모두가 결의하고 기원한 대로 길이 열린 것이었다. 시니치도 대통령의 호의에 대한 답장을 보내어 조기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983년 7월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대표 30여 명이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멤버들은 도쿄와 오사카 등과 기리시마에 있는 규슈 연수센터에서도 사흘 동안 연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연수센터에서는 규슈 광포 30주년의 기념 행사가 있었고 스니치도 이곳에 체제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뵈면 브라질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드리자 멤버들은 이렇게 서로 다짐하고 기리시마에 왔다. 한편 시니치도 멀리서 온 벗이 도착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먼저 이 38명으로 인재 그룹을 결성하여 브라질 기리시마회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 뜨거운 구도심을 칭찬하여 와카를 보냈다. 아득히 먼 브라질 천지를 날아오른 오 구도의 그대들 빛나리라. 연수 이튿날 저녁 시니치와 회식하는 자리에 브라질 대표 몇 명이 초대를 받았다. 브라질 멤버들은 방문을 부탁드릴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회식 도중에 브라질의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야마모토 시니치 앞으로 다가왔다. 그것을 보고 시니치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아,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부터는 오사카에서 연수를 하지요. 몇 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침 9시 반입니다. 그런가요? 기리시마는 시원하지만 오사카는 더우니까 몸 조심하세요. 시니치는 남반구에서 온 멤버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다. 첫 방문 이후로 벌써 17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브라질의 동지들이 그 세월을 어떤 심정으로 보냈고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본에 왔는지를 생각하니 무척 사랑스럽고 소중한 마음이 들었다. 시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에 새기려는 듯 시선을 집중하면서 말했다. 드디어 브라질에도 태양이 떠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브라질의 시대가 됩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브라질 남자 부장인 조르제 고야바가 외쳤다. 선생님, 브라질을 방문해 주십시오. 전원이 그 뒤를 이어 합창하듯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니치는 선언하듯이 말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 순간 멤버들이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 이날의 모든 행사가 끝나자 시니치는 회식에 참가한 대표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멤버 전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생에 비상하는 그 원점이 될 추억을 모든 멤버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모여들었다. 시네치는 웃는 얼굴로 멤버들을 맞이하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항상 브라질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활기차고 건강하며 의의 있는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창제하고 기념했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을 적시는 청년도 있었다. 울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브라질에 꼭 가니까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선유포의 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법입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상냥한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이곳 기리시마까지 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그다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족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니치를 에워싸듯이 청년들이 둘러섰다. 처음으로 듣는 시니치의 피아노 연주였다. 힘찬 음률이 울려 퍼졌다. 시니치가 스승 도다 조세이의 고향을 노래한 시 아스타무라의 곡이었다. 시니치는 가끔 모두의 얼굴을 돌아보며 말을 건네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주를 계속했다. 다음 곡은 아스하라의 3열사로 바뀌었다.
이것도 대성인 제세 당시 농민 신도가 난을 맞아 순교한 이야기를 읊은 바로 그 신이치의 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곡이었다. 이윽고 곡은 황성의 달로 바뀌었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선율이었다. 그 음률에 이끌리어 그때까지 눈물을 꾹 참고 있던 멤버들의 볼에 눈물이 반짝였다. 브라질 청년들 중에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멤버도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 연주를 통한 생명의 대화로 신이치의 마음은 모두의 가슴이 아플 정도로 깊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우렁찬 박수가 터졌다. 신이치는 모두들 신이치는 청년들 모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브라질의 존귀한 구도의 용자인 제군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만납시다. 다음번에는 브라질에서. 그러고는 브라질 참가자 전원과 악수를 나누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청년들은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로 신이치의 손을 꼭 잡았다. 이날, 이때 브라질 청년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맹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브라질로 돌아온 멤버들은 신이치를 만난 당시의 상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반드시 브라질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들의 기원으로 기필코 선생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동지들의 가슴에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기의 광원이 되고 희망의 광채가 되었다. 브라질 각지에서 창제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그런 일념의 파도 소리가 사회와 시대와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이다. 브라질 청년들이 연수에 참가한 1983년 12월 마침내 야마모토 신이치의 브라질 방문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방문 시기는 이듬해인 1984년 2월이고 그달 26일에는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대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멤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순회 간부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논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광포가 마와 투쟁하는 것인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실 신이치의 방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학교에 대한 중상이 심해져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 글로리아 사이키는 의연하게 말했다. 저는 싸워서라도 기필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습니다. 글로리아 사이키는 교섭하는 데에도 자신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그런 그녀의 필사적인 행동은 어렵고 힘든 벽을 하나하나 타파해 나갔다. 도다 조세이의 탄생 84주년에 해당하는 1984년 2월 1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북남미 순방길에 올랐다. 먼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이어서 댈러스, 마이애미에서의 모든 행사를 마친 신이치 일행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9시에 브라질로 가기 위해 마이애미 공항을 출발했다. 19일 아침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그들은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상파울루로 향했다. 한편 상파울루 공항에서는 호나우도 사이키 이사장 일행이 신이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나우도 사이키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경 너머의 두 눈은 강렬하게 빛났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시간 가는 것이 더디게 느껴졌다. 몇 분이 한두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사이키의 뇌리에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야마모토 회장을 맞이하여 경찰의 감시 속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1966년의 문화제, 죄송함과 분노에 떨면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맹세한 그날, 이번에야말로라고 기원하고 투쟁하여 방문을 기다렸지만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야마모토 회장의 방문이 중지된 1974년. 지지 말자.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서로 질타하고 서로 격려한 나날들. 그리고 우리들은 착실하고 용감하게 사회에 공헌하는 태도를 개척해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저편에 제트기 한 대가 모습을 나타내고 차츰 고도를 낮추더니 착륙했다. 저 비행기입니다.
항공회사의 담당관이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던 호나우도 사이키에게 말해주었다. 제트기가 멈추자 트랩이 걸쳐지고 문이 열렸다.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야마모토 시니치의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사이키는 무의식 중에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다. 시니치가 트랩을 내려오자 사이키는 재빨리 다가가서 그 손을 꽉 잡았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젠 걱정 없습니다. 자, 함께 사자처럼 나아갑시다. 18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시니치의 사자 분신과 같은 행동이 시작되었다. 시니치는 먼저 수도 브라질리아로 달려가서 피게이 레도 대통령과 회견한 것을 비롯해 외무부 장관, 문화부 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하였다. 또 브라질리아 대학의 도서를 증정하는 등 일본과 브라질의 교류를 위한 다리를 여러 겹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 기간에 가는 곳곳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동지들을 격려하고 2월 25일에는 브라질 대문화재 리허설 장소도 격려차 방문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지를 만나 격려하고 싶다. 시니치가 상파울루시에 있는 주립 종합 스포츠 센터인 이비라 푸에라 체육관의 모습을 보이자 커다란 환성이 터지고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멤버들은 모두가 이 만남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시니치는 두 손을 흔들며 중앙에 넓은 원형 무대를 한 바퀴 돈 다음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18년 만에 존귀한 부처의 심부름꾼이신 우리 벗과 이처럼 기쁘고 성대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위대한 대문화재는 브라질 역사와 광포 역사에 찬연히 빛나고 남겨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씩씩한 전진과 아름다운 마음과 마음의 연대가 있었겠는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고 악수하는 심정으로 감사의 마음과 눈물을 담아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법은 신세계를 구축해가는 문화 창조의 원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행복과 안온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절대적인 길임을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그 지도는 동지들의 생명 속에 깊이 깊게 스며들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광선유포에 나아갈 여러분을 니치렌 대성이는 반드시 칭찬하시고 가호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생명이 지속되는 한 여러분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갈 것을 단언합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환성과 박수가 터지고 마침내 저 의기왕성한 환희와 맹세를 다짐하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에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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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 피케, 에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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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모두들 눈시울을 붉게 적시면서 목청껏 외쳤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기뻐 펄쩍 뛰며 손을 흔들고 서로 어깨를 치며 또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글로리아 사이키의 눈에서도 폭포와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18년 동안 참고 참으며 쌓이고 쌓인 가슴에 맺힌 마음의 둑이 터진 것이다. 글로리아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선생님, 브라질은 승리했습니다.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성난 파도와 같은 격렬한 환성에 묻히고 말았다. 다음 날 26일 오후 6시 21세기의 대지에 평화의 찬가를 테마로 한 브라질 문화제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도 4,000km나 떨어진 나무와 숲의 비경 아마존의 땅에서도 멤버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 피게이레도 대통령은 이 문화제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대통령은 메시지에 브라질 창가학회는 문화, 교육, 체육,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우리나라에서도 펼쳐 핵무기 폐기 등 광범위한 평화 운동에 공헌하고 있습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간략한 인사말도 쓰여 있었다. 대문화제는 기쁨이 폭발한 듯한 삼바 리듬으로 막을 열었다. 미래의 사자, 소년, 소녀의 리듬 댄스, 청춘의 환희를 노래한 여자부의 모던 댄스, 고적대와 음악대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선율을 울리고
포크 댄스와 일본 무용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무대가 바뀌면서 체육관에 빨강, 노랑, 파랑 등의 환상적인 빛의 세계가 펼쳐지며 SGI의 문자나 브라질 국기가 차례차례 떠올랐다. 손전등을 사용한 카드 섹션이었다. 이어 대문화재의 하이라이트인 남자부 매스게임이 이어졌다. 인간 다리를 만들어 파도를 치며 5층 원탑을 쌓아 올라갔다. 2층, 3층, 4층, 5층 스탠드의 동지들은 손에 땀을 쥐며 기원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흔들리는 4층의 인간 원탑 위에서 양손에 깃발을 든 청년이 팔을 크게 펼치고 일어섰다. 승리의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체육관은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생명과 생명이 그리고 혼과 혼이 신성하리만큼 빛나는 피날레를 장식했다. 여러 색상의 의상이 무대를 인화의 꽃밭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활짝 핀 얼굴이 춤추고 모든 이의 눈에는 진주 같은 눈물이 빛났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가슴에도 뜨거운 감동의 용암처럼 분출했다. 시니치는 몸을 내밀어 계속하여 크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최대의 경의와 칭찬을 담아 외쳤다. 오브리가드!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드! 대환성과 맹렬한 호우를 연상케 하는 대박수가 돔을 뒤흔들었다. 장내에는 삼바의 선율이 울리며 멤버들의 애창곡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출연자도 관객도 일체가 되어 긍지높게 상쾌하게 노래하며 춤추었다. 라라라야 선생님, 당신을 브라질에 맞이할 수 있어 우리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심 어린 꽃을 바칩니다. 그것은 풍설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참가 용자들이 부르는 강한 연대 열창이었다. 거기에는 인간 정의와 평화의 구구, 실상의 진수가 있었다. 이겼다. 마침내 우리 동지는 이겼다. 이때 브라질 멤버들은 신앙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열과 불법이라는 우주의 구국의 힘으로 암흑에 찬 어둠을 뚫고 효강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황금의 빛을 발하며 시시각각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후 브라질 참가국회는 21세기 세계 광선유포의 선구로 놀랄만한 전진을 이루어 찬연하게 널리 빛났던 것이다.